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6월 9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경불진 애청자 여러분들은 지난 주말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지인들을 만났는데요. 이 지인들 만난 자리에서 이런 놀라운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뉴스 볼 맛이 난다. 뭔 얘기인지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술에 쩔은 듯한 윤석열을 보다가 모든 일에 열정 넘치는 이재명 대통령을 보니 그렇다라는 건데요. 며칠 전 방송에서도 전했듯이 우리 문화의 장점 중에 하나인 빠름빠름, 이 빠름빠름을 몸소 실천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인가 새로 임명된 정부 인사들이 하루 이틀 만에 초췌해진 모습이 화제가 될 정도였죠. 그런데도 이재명 대통령은 물 만난 고기처럼 트럼프와 통화도 하고요. G7 정상회의 초청도 수락하고요. 그야말로 일하는 재미에 푹 빠진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계시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늘 강조해왔잖아요. 공무원이 힘들수록 국민들은 편해진다. 이 평소 철학을 대통령이 돼서 제대로 실천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여기서 꼭 챙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모습 흐뭇하게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도 챙겨야 될 것 같은데요. 그동안 우리가 뉴스를 등한시했던 여러 이유가 있었죠. 국민의 이익이 아니라 당리당략에 따라 말도 안 되는 꼬투리를 잡고 공격하는 황당한 모습에다 팩트체크도 없이 정치인이나 검찰의 근거 없는 이야기를 그대로 전하는 뉴스, 이른바 따옴표 뉴스, 이런 거 굳이 볼 필요가 있느냐라는 한탄이 많았었잖아요. 게다가 기러기란 말이 나올 정도로 기자에 대한 불신도 심했었고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언론개혁도 반드시 해야 하는데요. 그건 잘할 것이다 라고 대부분의 애청자분들은 믿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믿는 것을 넘어 우리가 할 것이 또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일단 다들 아시다시피 민생 회복을 최우선해야 하겠다라고 공약하셨잖아요. 하지만 재정 한계상 이것도 어쩔 수 없이 순서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시급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부터 지원책 등을 내놓을 텐데요. 이와 관련된 정부 발표 연이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발표 그냥 흐뭇하게만 바라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만 잘 챙겨도 돈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윤석열 때 양평고속도로가 휜 것처럼 정보를 미리 빼돌리라 라는 말, 이게 아닙니다. 한다고 해놓고 안 하거나 안 한다고 해놓고 몰래 해버리는 윤석열과는 달리 이재명 대통령은 한다고 한 것은 반드시 하고 안 한다고 한 것은 안 하시거든요. 과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 성과가 이를 증명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이 발표한 것만 잘 챙겨도 돈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뉴스만 잘 봐도 돈 벌 곳이 보인다는 거죠. 다만 아무 뉴스만 봐도 된다는 건 결코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의중을 제대로 파악하고요. 파급 효과까지 분석한 뉴스, 이거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듣고 계신 경불진처럼 말이죠. 그러니 앞으로도 경불진이 챙겨드리는 뉴스 매일 놓치지 않는다면 누구나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활력이 넘쳐 보여요. 비결이 있나요? 레몬즙 마셨을 뿐인데요. 나도 홈쇼핑에서 레몬즙 사서 마셨는데 효과 없더라고요. 아무 레몬즙이나 마시니 그렇죠. 기왕이면 세계적인 레몬 산지 스페인에서 생산된 레몬으로 만든 것을 먹어야죠. 그것도 레몬 한 개를 그대로 한 포에 담은 레몬즙을 마셔야 해요. 그런 레몬즙도 있나요? 경불진의 오랜 깐부 브리오 비타민에서 살 수 있는 레몬즙이 있잖아요. 유기농 인증을 받은 데다 레몬 이외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아 안심할 수 있어요. 우와, 국내 유기가공식품 인증은 물론 유럽연합 유기농 인증까지 받아 믿을 수 있겠군요. 간편하게 1일 1레몬 하면 요즘 유행하는 독감도 걱정 없어요.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브리오 비타민을 검색해서 1일 1레몬 하세요. 최근 뉴스 한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들은 정권이 바뀌면 경기를 띄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부동산 부양에 나서게 될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거든요.
내란으로 무너진 경제 지표를 빠르게 좋게 만들려면 부동산을 띄우는 것이 가장 좋지 않느냐? 뭐 이런 논리죠. 그러면서 TV 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더라고요. 세금으로 집값 안 잡는다.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은. 여기에서 이 뉴스를 들여다보시면요. 진짜 중요한 얘기는 빼놓고요. 민주당이 집권하면 집값이 오른다. 이런 헛소문을 다시 꺼내들면서 최근 급등세인 집값을 이재명 정부도 잡기는 힘들 것이다. 이런 기대를 내비치더라고요. 그런데 이 뉴스 보시면서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거예요. 진보 정권일 때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은 맞지 않느냐? 왜 헛소리라고 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요.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전국 아파트 가격은 25.8%, 서울도 22.1%가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었죠. 반면에 윤석열 정부 3년간은 전국 아파트 값은 12.1, 서울은 4%가 오히려 하락했고요. 같은 기준으로요. 박근혜 정부는 전국 10.1, 서울은 12.5, 이명박 정부는 12.5 마이너스 4.2, 노무현 정부는 25.5, 43. 단순 수치만 놓고 비교한다면 진보 정권 시기의 집값 상승률이 더 높은 것은 맞습니다. 사실이에요. 따라서 이재명 정부에서도 집값이 오를 것이다. 라고 언론들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집값에 영향을 주는 거. 정권의 색깔만일까요? 그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다양한 변수가 영향을 주잖아요. 그중 가장 큰 것이 금리와 유동성이죠. 문재인 정부 시절 다들 기억하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 기준금리가 최저 0.5%까지 떨어졌고요. 재난지원금, 금융 완화, 이런 것 등으로 시장의 유동성이 과도하게 풀렸던 시기입니다.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만 그랬을까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0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우리나라 집값 26.4%가 뛰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뛰었느냐? 스웨덴은 20.3, 미국도 18.7, 네덜란드도 18.4, 캐나다도 17.3. 우리나라 못지않게 집값이 뛰었다는 겁니다. 이유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과도하게 풀린 유동성이 글로벌 집값을 한껏 끌어올렸다는 거죠. 반면 엔데믹에 접어든 윤석열 정부 시기에는 금리가 3.5까지 상승했잖아요. 글로벌 인플레이션, 고금리, 경기 위축 이런 복합적인 요소가 겹치면서 주택시장이 위축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즉 정권 교체 자체가 집값을 올리거나 내리는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라 당시의 경제 구조, 통화, 정책, 대출 규제 이런 것 등이 훨씬 더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정책적인 아쉬움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 당시 5년간 3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을 내놨었죠. 부유세, 양도세 강화, 종부세 인상, 다주택자 규제, 사실상 주택 소유에 대한 억제 정책이 집중됐었잖아요. 하지만 이런 규제는 시장의 공급 위축, 매물 잠김 이런 걸 불러왔고요. 결국 똘똘한 한 채, 언론들이 만들어낸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을 가속화시켰죠. 핵심지, 그러니까 수도권, 서울 이런 핵심지 집값이 폭등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즉 세금 규제가 수요를 억누르는 대신 매물 부족과 투기 억제를 동시에 자극했다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면 이재명 정부에서도 비슷한 기조로 다시 상승을 하는 것일까? 일각에서는 비슷하다. 기준금리가 내려갈 것이고 서울 주요 지역의 입주 물량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시기와 여건이 매우 비슷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즉, 이 얘기가 뭘까요?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오를 것이다. 이런 기대죠.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공급 확대를 강조했거든요. 선거 유세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은 수요 과다로 집값이 오르면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겠다. 라고 밝힌 바가 있거든요. 이것도 강남에서 이렇게 밝혔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공급 늘리는 거 기존에도 해왔던 거 아니야?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했던 공급, 언론이나 건설사들이 원하는 그런 공급이 아니에요.
뭐냐면요.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을 활용한 고품질, 여기서 고품질이 중요하죠.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겠다. 그리고 공공임대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 이런 의중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레미안이나 이편한 세상 등 브랜드 아파트를 뛰어넘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거죠. 즉, 부동산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으로 만들겠다.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목표라는 겁니다. 이런 공급이 정말 늘어난다면 영끌 쪽이 생길 리가 있겠습니까? 물론 일각에서는 초기 사업비와 재정 부담이 너무나 크다. 과잉 공급될 경우 민간 분양 시장 위축 가능성이 높다. 우리 경제가 나빠질 수 있다. 라고 우려를 표명하더라고요. 하지만요, 먹사니즘을 철학으로 내세운 이재명 대통령이 주거 문제만큼은 해결하겠다라는 의지가 매우 크잖아요. 따라서 재정 문제를 해결할 비법도 이미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나라 강남에서 광맥이 터졌다라는 이야기가 솔솔 들려오고 있거든요. 아니, 우리나라에 광맥이 터졌다고? 이게 뭔 얘기지? 궁금하시면요, 내일 방송도 이어서 꼭 들어주세요. 요 이야기는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내일 자세히 짚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나온 민간 분양시장 위축. 이거 왜 문제입니까? 문제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그동안 땅 찍고 헤엄치기 시계에 관행해서 벗어나 공공임대보다 더 좋은 아파트를 더 저렴한 가격에 민간에서 공급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공공임대가 아니라 민간 아파트 사겠죠. 하지만 분양가 오를 때는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가만히 있다가 분양가가 내릴만 하면 나 죽겠다라고 엄살 부리면서 나 살려줘. 이런 거 더 이상 봐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때문에 의미 있는 기사들도 있더라고요. 뉴시스가 전한 기사 제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부동산보다 주식, AI 관련주부터 들썩. 이 기사는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출연했던 유튜브에서 주식시장 투자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을 없애면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쏠림 현상도 완화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이란 효과를 낼 수 있다. 이 말로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1호 공약으로 제시한 인공지능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전하는데요. 바로 이런 기사들이 돈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돈 되는 기사 내일도 이어집니다. 앞서 언급한 강남에서 터진 광맥. 이게 어떻게 돈이 되는지 내일 경불진도 기대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는 것도 잊지 않으셨죠? 경불진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